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데니머 사이언티픽 반갑네요. 약속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드디어 가져왔군요. 지금 C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데니머부터 예. 일단은 3분기 실적 자료 갖고 왔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크게 할 건 없어요. 음. 일단 요게 장표가 바뀐 게 없습니다.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아예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뭐 지난 분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네. 제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분기에 신규 고객 관련한 뉴스가 있었고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신규. 오, 들어왔군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트코가 새로 들어왔고 오, 꽤 크네요. 코스트코면은 엄청나게 크죠, 사실. 네, 이거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대로고 뭐 크게 바뀐 거 없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어땠죠? 주가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빠졌다가 왜 회복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왜냐면 그때 장세가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장외 가격이었는데 네. 장외가로 그거 아시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애프터마켓 딱 보면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아 실적 망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날 이제 시작하고 종가 보면 회복돼 있는 그 딱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았어요. 애매했다는 네. 거군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절대적으로 안 좋았어요. 음. 일단은 뭐 매크로 장세를 워낙 많이 타는 종목이니까 이게 워낙 작아서 그래서 매크로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도 올랐고 네. 근데 순전히 자기의 힘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매출이 줄었어요. 벌써 이 규모에서 매출이 네. 줄면은 이 규모에서 매출이 줄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뭐 에비타 보시면 마이너스 2배. 비용은 늘었네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절대적으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잡주 아닌가요, 잡주? 잡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타격을 안 받으시네. 아 저는 이미 마음을 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뗐다는 게 당분간은 기대치 말자. 아.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 길게 본다. 나는 앞에 있는 거 그냥 안 보겠다. 아 그렇다기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돈은 사실 잃은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료를 세게 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마인드. 예, 추매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고 실적이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줄었어요 다. 좋은 건 줄었고 안 좋은 건 늘었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라 그러죠? 요 IR 자료에서 할 거는 이게 다예요. 뭐 비용도 그냥 다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내용이.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 위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업데이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보다 아니,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고 싶어서 일단은 나머지 기업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나마 뭐 일단 순서대로 해보면 네. 이번에 그 포메라라고 이 기업이 새로 그 고객으로 엔드 유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헬스케어 소비자 제품 산업용 그리고 모빌리티를 엔드 마켓으로 하는 그 가공 처리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원료를 사서 이 섹터에서 필요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론은 플라스틱을 새로 구매할 엔드 유저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물성이 이들을 통해서 더 폭넓은 사용처로 확장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컨슈머가 하나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처음 알았던 정보가 이 이글 베버리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그 데니머 PHL을 떼와서 빨대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모든 코스트코 푸드에 얘네가 배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 푸드코트에 쓰이는 지금 PHA 빨대가 전부 다 데니머 그 원료 기반으로 된 거다. 이거는 그러면 미국 코스트코에만 적용인가요? 아니면 글로벌리 적용인가요? 거기까지 설명이 안 나와 있었어요. 안 물어보던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갈까요? 애널리스트로? 아, 그러실래요? 영어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확실히 사용 중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일부 매장에 한해서 쓰는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너무 반갑겠네요. 아니 제가 그 저번에 서퍼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어떤 거죠? 그 종로에 제가 어떤 좀 유명한 카페를 갔어요. 네네.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데니머 데니머로 노덱스 만든 PHA 맞아요. 빨대가 있었나요? 그 빨대를 사용하더라고요. 아. 꽤 큰 카페거든요. 그 그래서 되게 서퍼님 이거 봐라 이러면서 사진 찍어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타벅스에서도 일부 매장에서 일부 매장에서 하고 한다. 아마 이제 캐파 같은 게 좀 맞기 시작하면 왜냐면 워낙 큰 기업이니까 공급량이 따라가야 되니까 좀 맞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일부 미국 주에서는 이제 2024년, 25년을 필두로 그
그 싱글 플라스틱, 그러니까 원유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을 사용 금지하는 걸 이미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빨대를 없애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책, 제가 이렇게 소제목들이 다 있는데 정책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때 그 백악관에 초대됐다는 기사를 제가 네네. 공유를 했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CEO가 이제 어닝콜에서 풀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런 거였는데, 그냥 좀 하자면 칩스 반도체였죠. 네. IRA는 이제 친환경 전력 에너지 쪽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잖아요. 그렇죠. 큰 맥락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열린 서밋은 바이오 쪽 안보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 매니팩처링 그리고 뭐 바이오 산업 쪽을 관련한 이제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서밋이었고 본인들은 여기서 이런 법안들이 또 나올 거라고 지금 알고 있다. 네, 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거기에 우리가 초대된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더라. 이 데니머가 속한 그 에어리아. 그럼 만약에 이런 법안이 생겨나면은 사실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바이오가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엄청 넓죠. 네, 넓은데 이 많은 범위들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폴리머고, 바이오 폴리머에선 유일하게 본인들이 초대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100이 하면 여기서 한 10 정도 뭐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다 충분히. 그 정도고. 그리고 얘네가 좀 중요했던 내용이 IRA를 통해서도 자기들이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IRA를 통해서 이 DOE는 Department of Energy라고 그 친환경 공방 많이 나오는 그 네, 네, 미국 네. 에너지부에 네. 40빌리언 규모 대출 프로그램 예산이 도입됐다. 그리고 그게 지난 분기에 있었던 DOE 대출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 서밋에서도 그런 게 내용이 나왔었고. 요즘 성장주에서 제일 큰 고민은 돈을 어디서 얼마나 싸게 가져오냐인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좀 됐잖아요. 몇 맞아요, 분기 맞아요.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점점 더 꽤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특히 데니머한테 중요한 게 데니머는 지금 캐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망하지 않을, 기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왜냐하면 지금 캐펙스 증설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따와야 되는 입장이고, 뭐 본인들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닝콜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본인들은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초대되고 이런 걸 뭐 가서 얘기도 했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데니머가 지금 최우선 과제로 하는 거는 공장 가동률이랑 비용 절감 두 가지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거 좀 중요했습니다. 빨간색. 믿는다. 유니티가 하는 짓이네요. 네, 믿는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다. 네, 저도 한번 믿어보겠다. 네, 추가로 살 생각은 없는데 네네. 믿어보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재무 파트 좀 중요한데, 일단은 매출이 2.9밀리언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 PLA, 제가 PHA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보다 낮은 단계가 PLA인데 사실 이건 없어져도 무방하고 이게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PLA에서 마이너스 4.4밀리언이어서 그나마 밑에 단에서는 나쁘진 않았군요. 이게 줄었고, PHA는 1.1밀리언 증가하면서 부분 상쇄가 된 거다. 그래서 레비뉴 전체는 줄었지만 PLA에서 많이 줄었고 방향성은 맞았다. 네, PHA는 늘었다. 그래서 제가 이 PHA 매출만 따로 지금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 트래킹하고 있거든요. 느나 안 느나? 이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QOQ별로 증가하고 YOY로 증가하는지를 보는데 QOQ로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2분기 때가 좀 더 성수기인지 그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QOQ로는 떨어졌는데 YOY는 증가했고, 그다음에 GP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PLA에서 사실 이게 지금은 더 마진이 높은 네, 높겠죠. 근데 얘가 줄어들면서 전체 마진도 줄어든 거다라는 설명이었고, 그래서 PHA 매출은 늘었고 PHA 자체의 마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PLA는 그 완전 딱 반대 상황. 왜냐하면 PLA는 이미 공정 설비가 다 준비돼 있는 고정비가 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고정비는 똑같은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용 증가분은 인력이랑 뭐 R&D 이런 게 좀 나왔고, 요거 조금 중요한데 인수했던 기업이야. 노보머라고 기업을 예전에 인수했었는데 앞으로는 DCT라고
이름을 좀 그냥 바꿔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뭐 데니머 캐탈릭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으로 인수하면서 이 사업부를 좀 바꾼 것 같은데 여기에 이번 분기 비용이 꽤 들어갔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인수했잖아요. 네. 인수했는데 이번에 상각 처리했습니다. 넌 캐시 굿윌 임페어먼트라고 꽤 크게 했어요. 아 이게 수치가 그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꽤 크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인수한 기업을 왜 상각을 했을까? 이게 영업권 손상이거든요. 영업권 전체 상각했는데 아 근데 이게 네. 저도 아직 M&A 관련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AMD도 자일링스 이거 삼각비 있거든요. 맞아요. 인수한 기업들이 다 생각하는데 얘네들도 얘네가 설명하기로는 이 DCT 비즈니스 전망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룹 전체로 했을 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100% 이해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수한 자산을 생각했다는 거는 인수기업의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상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수기업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생각하는 거를 꽤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뭔가 네. 회계적인 이슈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뭔가 엄청 잘못됐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찝찝하다. 네, 좀 찝찝하다. 아직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제가 천천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그 앤츠님한테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네네.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너무 줄어서 PB 레이쇼가 이제 그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때보다 자산 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또 자산 가치라는 게 또 생각해 버리면은 맞아요. 그럼 또 의미 없는 건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2022년 캐펙스 자금은 165에서 170 밀리언 엔드 이어 기준으로 쓸 것 같고. 많이 쓰네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4분기 제가 계산을 했는데 4분기에 더 써야 될 금액이 35 밀리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캐시가 99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 빼면 한 60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캐시가 필요하냐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경영진이 준비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하면 데니머는 현재 총 3개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공장, 그래서 켄터키 공장, 조지아 공장, DTC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갈 구멍이 3개입니다. 근데 켄터키 이번에서 알려줬는데 켄터키 자체로는 지금 흑자라고 해요. 켄터키 공장 자체로는. 근데 조지아하고 DTC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조지아는 아직 건립 중인 공정이라서 따로 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고정비에 이 파지티브로는 아직 감당이 안 되는 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켄터키 자체도 아직 스케일업 할 그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얘도 커야 되는 입장인데 얘는 이제 완전히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DOE의 캐시 랜딩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캐시 번 스피드가 이거 대비해서 얼만큼 버텨줄지 관리해야 되고 pH 매출 흐름과 펀더멘탈 리주스 아까 말했던 코스트코나 다른 새로운 고객사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Q&A 좀 보시면 요거는 그냥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따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멈춰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앞에 켄터키가 있고 조지아가 있거든요. 켄터키는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조지아는 앞으로 지어질 건데 애널리스트가 이 조지아 지어질 공장 BEP 손익분기점부터 치려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너네. 그리고 전체 가동률 관련해서 앞으로 타임 프레임 좀 알려달라. 몇 년도에 얼마 되고 몇 년도에 얼마 되고 알려달라 했는데 일단은 켄터키 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정 기준으로 가동률 20%면 에비타 나온다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공장은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포지티브한 금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SJNA 비용이 거의 없고 켄터키 공장은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인력이 들었거나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량은 그대로 고객 납품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추가적인 인력비, 공사비 이런 인건비 이런 게 안 들어간다. R&D도 따로 필요 없는 공장이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린필드가 조지아 공장인데 그린필드는 지금 완전히 짓고 있는 단계라 계산 불가하다. 나왔습니다. 제 그 타임라인이 멀어지는 거. 최소 25년 정도는 보고 있어. 23, 4년 사이에
급격한 증설 및 가동을 보고 있지 않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기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마 전분기 전전분기 때는 22년, 23년, 24년, 25년이 있으면 이 조지아 공정을 이렇게 뭐 20% 짓고 40% 짓고 60% 짓고 이런 식의 리니어한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매크로 바뀌고 우리가 아무리 캐파를 증설해도 고객들도 그걸 아까 말했지만 빨대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고 또 고객과의 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준비가 되고 우리도 같이 맞춰서 준비하려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있다가 그게 튀어 오르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가겠다 이 공정을. 사실 근데 모든 신규 비즈니스가 다 이런 것 같아요. 태양광도 그랬고. 그렇죠. 예. 약간 퀀텀 점프하듯이 맞아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들도 캐펙스 투자를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번에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매크로가 좋았을 때는. 그래서 급격한 증설 및 가동을 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2, 3, 4 사이에. 오래 걸릴 주식이람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켄터키 공장이 중요하겠군요. 여기서 스케일링해서 돈을 좀 벌어서 버텨주고 그래도 생각보다 BEP를 네팅 치는 그 비즈니스가 하나 있다. 낮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금 켄터키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생각보다 캐시번이 좀 줄일 수는 있죠. 줄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는 결국 저는 숫자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건 맞는 말이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숫자 봐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그 사이에 국가 정책 드라이브, 그러니까 국가의 규제 정책, 기업들의 변화가 기업들이 얼마나 친환경 빨대로 빨리 가느냐. 그래서 수요 타임라인이 가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매크로에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24년에 국가들이 더 규제 빨리 하고. 또 되게 자신감 있게 또 컨콜에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때 되면 얘기하겠죠. 이제 싱글벙글 해가지고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디펜시브한 어닝콜 기조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최소한의 캐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너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에요. 23, 4년 이거 버텨야 되지 않느냐 질문이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20밀리언만 있으면 안정적이다. 저 이거 못 믿겠어요 사실. 저도 믿기진 않네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20밀리언인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이번 22년도 기준으로 60에서 65 정도 남는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20밀리언 이상만 있으면 된다. 이거를 본인들이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계산도 좀 애매한 게 네. 지금 손실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덜 쓸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영업 손실은 지금 수준에서 뭐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렇게 조금 그럼 위험할 것 같은데요. 더 손실이 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임프루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일단 본인들 말로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하루 아침에 당장 이렇게 탁탁탁 할 수 있는 거 아니어서 시간 많이 걸리죠. 꾸준히 좀 보면서 가야 될 거라서 일단은 이런 힌트를 좀 얻었다.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 20밀리언 정도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켄터키 공장에서 이익으로 캐시번 일부 상쇄하면서 그린필드 왕국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번 그 PPT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지난 분기에 있던 장표가 하나 없어졌어요. 제가 또 면밀하게 봤죠.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저 기억나요. 그 공장들 맞아요. 사진들 있고 토지 올라가고 있고. 있는. 맞아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애?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없앴는데 질문 딱 하더라고요. 애널이. 그 다음에 3Q 쓴 비용 얼마냐? 2Q까지 136 썼는데 그리고 24년에 조지아 생산 시작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답변이 좀 가관이었던 게 일단은 장표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따로 설명은 안 했고 조지아 생산 시작은 24년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24년 말에서 25년 그 넘어가는 그쯤 보고 있는 것 같고 해당 시설은 DOE 대출에 달려 있다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 공장이 올라간다. 좋지 않네요. 저 이거 보고 섬찟했습니다 진짜. 섬찟하네요. 아니 그럼 못 이게 받은 뭐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아직. 근데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한데 근데 얘네 말하는 게 약간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인데 말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사실 아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보면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그 DOE 대출 여기 써놨어요. 무슨 DOE 대출이 확정인 것처럼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제가 속마음을. 그 다음에 DOE 금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 뒤에 또 DOE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디테일 달라 그러면 DOE로는
질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4개월 이상 정도 걸릴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 컨펌이 떨어지는데 정부로부터. 근데 이 펀딩이 23년도 EQ, 이쿼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4개월 정도 이상이면 이게 9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네. 그럼 내년 1월에서 한 3월 사이에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EQ 어닝콜쯤에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1Q 어닝콜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을까. 못 받으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본인들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주식 반응 안 한다 했거든요.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있어요. 어닝콜에. 참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주식 희석 안 시키겠다. 그건 좋은 마인드긴 하네요. 네, 뭐 어딘가에서 땡겨 오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뭐 본인들은 확신을 하는 건지. 그럼 지금 데니머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도 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예. 그냥 잡주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잡주로 만드는 거지.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뭔가 1분기나 2분기에 이 디오 이론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꽤나 큰 이슈고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못 오를 것 같아요. 충분히 유의미한 추측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 달성되는지 팔로우업 해야 된다. 네, 좀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조지아 공장이 아까 켄터키가 지금 돌아가는 거, 조지아가 돌아갈 거. 근데 켄터키에서 나오는 총 용량이 65 밀리언 파운드거든요. 근데 조지아 공장에서 나올 게 한 125 밀리언 파운드로 예상을 해요. 완공했을 때. 65 밀리언 파운드도 지금 완전히 다 안 돌아, 가동률이 다 안 돌아가고 있는데 너네 이 두 배나 되는 사이즈를 지금 수요로 갖고 있는 고객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만들면 팔린다라는 그 말이 사실이냐를 돌려서 물어본 거죠. 코스트코일까요? 근데 구체적인 고객은 없었는데 항상 하는 말은 일단은 미래에 이미 걸려있는, 정확히 백로그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미래에 걸려있는 그 수요에서 공장 증설은 필수적이다 이거. 그래서 참 답답하게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 일단 니들 말은 알겠다.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분기에 나왔던 질문, 좀 중요했던 질문인데, 이 고객들이 빨대 제조 설비가 준비되지 않아 있던 공급망 문제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있어도 얘네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팔 수가 없었다는 문제를 지금 해결됐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내가 잘 아는데 CEO가 해결됐다 이거는. 그래 이거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얘기해. 깔끔하게 얘기해줘서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런 거에 만족해야 되는 주식이구나. 나는 그거 한 번 더 느꼈고. 그러니까 싼 거고, 그쵸. 싸니까 업사이드가 그만큼 큰 거고. 맞아요. 지금 사면 만약에 맞아요. 물려 있으니까 저는. 네. 그다음에 뉴스는 따로 없었고, 뉴스 없는 것도 좀 잡주였어요. 어떻게 한 분기 동안 뉴스가 없을까? 이소식입니다. 이소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분기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당연히 파산 여부, 그리고 정책 서포트. 파산 여부는 볼 때마다 좀 무슨 벨인가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게 DO 이론이 성공할 거냐. 그다음에 이번 어닝콜에서 나왔지만 캘리포니아는 25년도에 한다고 그랬고, 스테이트랑 또 리전이라고 하면은 EU, 아시아, 중국도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 대륙별로 싱글이랑 페트로플라스틱 규제 법안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거냐, 강하게 진행될 거냐. 왜냐하면 이게 결국 수요잖아요. 그쵸? 얘네한테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책 서포트를 캐시 수준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PHA 매출이 어떤 성장 가도를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PHA 신규 프로덕트랑 파트너가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쪽에선 좀 잘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코스트코가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건 좋게 보고 있고, 확실히 그 산업 확장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계획 진행, 했던 말 지킬 수 있느냐, 너네가 한 말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희도 당장 그런데.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 그 영상 올리겠다 하고 지금 우여곡절에 지금 찍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켄터키 공장 가동률이 결국 끝까지 최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가동률을 공개하나요? 지금 몇 프로인지?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전분기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딱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정확히는 22년도까지 캐펙 투자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플렉시블하게 하겠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 돈이 없다. 없다. 그래서 DO 이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딱 플로우가. 그래서 22년도까지 4분기까지만 쓰고 이 추가 건립이 언제 될 거냐, 이 계획이 언제 진행될 거냐. 결국 이게 매출로 이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노버머 DTC에 진짜 쓸모가 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시에는 네. 이 원료가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산업군이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네. 헬스케어도 있고 뭐 산업용도 있고 뭐 컨슈머도 있고. 근데 여기마다 이제 쓰이는 그 탄성과 물성 이런 게 다르니까 이걸 위해서 얘네를 인수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의 진짜 쓸모가 뭔지는 좀 제가 앞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이건 너무 약간 기술적인, 기술적인 네. 기술적인 거네요. 근데 기술적인 걸 아예 포기할 수는 없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일단은 내년 한 2월쯤 되면 10K라고 나오잖아요. 10K 나오죠. 1년에 한 번. 야, 이거 참 맛있는 거죠. 네, 이 10K에서 이 기업 이거 좀 봐야겠다. 저희가 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예요. 네, 있을 10K가 제가 100장이 넘는데 안에 다 100장은 안 되나요? 100장 넘는데 100장 넘죠. 모든 페이지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DTC에 대해서 써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읽으셔야 돼요, 서퍼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 저도 다 읽을 겁니다. 힘들어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읽겠다. 네,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런 상황이고 데니모의 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숫자 망. 그나마 PHA 오른 게 조금 괜찮았고 그 다음에 좀 펀더멘탈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파산 위험이 너무 크다 지금. 참 애매한 네. 실적 발표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기업이면 안 좋은 거야. 이 동의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좋은 네. 기업은 다 볼 필요 없거든요. 볼 필요도 없어. 네, 그냥 숫자만 숫자 잘 보면- 나왔나? 오케이 굿 하고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족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뭐 리스크도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실 터졌을 때 업사이드도 큰 거죠. 네, 맞아요. 그건 확실한 거고. 맞아요. 뭐 저도 처음에 이런 꿈을 갖고 들어온 주식이기 때문에 네, 기다려 봐야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오 이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관점에서. 가서 그 돈을 부채로 되게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죠. 또 신재생 이런 거 네. 서포트 해주는데 금리 비싸게 받으면 욕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리로 세게 땡겨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금 갖고 확충해서 캐팍스해서 나중에 다시 부채를 갚는 이런 흐름으로. 근데 이 디오 이론의 40빌리언이면 네. 생각보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를 땡겨오냐. 근데 이것도 사실 데니머한테 1빌리언 정도면 엄청 큰 숫자일 텐데. 시가총액 땡겨오는 거예요. 예, 네. 네. 100밀리언이라도 받으면은 감사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밀리언만 가져와도 최고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제 기억하기로는 조지아 공장 전체 건립에 쓰이는 비용이 500밀리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500에서 600. 근데 이미 지금 100한 160인가 썼잖아요 올해. 그렇죠. 이거 쓰면은 300밀리언만 받아도 참 부담 덜해지겠네요. 네, 훨씬 덜해질 거고 만약에 1빌리언 데려온다. 그러면 이제 캐시가 그냥 날라가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사업 확장 쭉쭉 하고 이제 다 팔고 수요 있다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뭐 꾸미는 것 같고 500밀리언 정도만 갖고 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얼마가 되냐 몇 퍼센트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사실 퍼센트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금리보다 쌀 예, 거니까. 어쨌든 시장금리 쌀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데님머리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다음 분기에 10K랑 같이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음 기업도 서퍼님께서 예, C를 해주실 지금 건데 다 정리했고 네. 자료만 만들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해놔야 올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C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